강북구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박수 맞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님 예, 오늘부로 오늘 예, 축하드립니다. 예, 다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제 당선되신 다음에 선출되신 다음에 오마이 TV에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당선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최고위원 당선된 강두구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무한 책임감 느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최고위원으로서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입장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등으로 선출되셨어요. 어제 투표 결과에 담긴 당원의 민의, 당원의 뜻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네. 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 요구를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요구를 잘 담아낼 수 있냐 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구도의 싸움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구도의 싸움은 아니고요. 일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선거 결과가 시사해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반영된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아까 뭐 구도 말씀도 하셨고 이런 막 친청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최고위원 선출되신 다음에 김민석 총리와 가까우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축하 인사가 좀 왔습니까? 통화는 했습니다. 통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예. 당부의 말씀도 뭐 그리고 열심히 애써달라. 국민의 입장 또 당원의 입장 예. 그리고 시대의 요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달라 이런 뭐 덕담이었습니다. 네. 덕담도 들으셨고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와의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또 앞으로 당정청의 가교 역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당정청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가교 역할도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강조하셨던 게 청와대와 당의 가교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네. 청와대와 당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가교 역할 맞아요. 내지는 조율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당 그리고 또 청와대 여러 네트워크 통해서 네.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 잘 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속보가 들었는데 캐대언 골든이 미국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수상했다. 속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속보 들어와서 대단하네. 박수 한번 치고. 우리 K 컬처가 이렇게 또 쾌거를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속보도 전해드렸고 그래요. 이 청와대 당 또 김민석 총리 이제 정부와 가교 역할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고요. 지방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내란 청산 그리고 국힘을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네.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예,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좋은 후보가 당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세 번째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네. 여러 리스크 현안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빨리 어떻게 국민들 입장에서 잘 정리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 당에서 또 최고위에서 방향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만 잘하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말씀
하셨고 또 이제 당의 여러 가지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가느냐, 또 후보 선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윤리심판원이 진행이 되면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날 거다라는 게 또 한병도 원내대표의 얘기이기도 했는데 최고위님은 어떻게 좀 예측하시고 보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안에 윤리심판원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갖고 당 내부에서 판단하고 방향을 잡겠죠.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명기 대표님 입장에서도 큰 틀에서 네, 나름대로 좀 당의 요구 그리고 또 당원들의 요구 이런 부분 속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은 오늘 진행이 돼서 뭐 결론 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결자해지, 그러니까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그냥 본인이 예, 최종적으로 네. 윤리심판원에 대한 입장을 그냥 듣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해명할 부분 해명하고 아하, 소명할 부분 소명해야 되지만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마지막 결자 해지는 당사자에게 있다. 아하, 그렇지만 당원들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거나 좀 누구보다 당을 아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할 거라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당원들의 생각을 잘 감안해서 듣고 결정을 내릴 거다. 마지막 판단은 마지막 판단은 예, 저는 본인의 입장을 어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예. 선당후사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당호사는 입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선당호사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도 언급을 했지만은 기자 질의응답에서 이게 서울시당만의 뭐 문제겠느냐, 다른 뭐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당 전체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네. 제도 전반에 대한 한번 점검은 필요하다. 점검.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네.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당에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만들어서 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재방치 대책도 필요하다. 적어도 민주당은 네. 공천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당보다도 투명했고요. 그리고 네.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왔다. 이런 부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같이 당선된 이성윤 최고위원, 문정복 최고위원 곧바로 1인 1표제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죠. 그걸 강조했었어요. 계속 토론회에서. 1인 1표제가 뭐 정청래 대표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권을 당원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네. 큰 틀의 가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이 민주당이 여기까지 온 과정이었습니다. 네. 1대 100, 1대 60, 1대 20. 뭐 최종적으로 1대 1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은 합의죠. 예. 동시에 지난번에 수정안에서 당원들의 역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구당 부활, 전략적 취약 지역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우리가 1인 1표제 큰 틀에서 정리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다 합의된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지방선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리얼미터 발표한 조사를 봤더니 2달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56.8%인가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첫째는 저는 외교적 성과가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그 최근에 메시지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작금에
우리 당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여타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보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그런 모습들이 인정받고 음.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잘하고 있다, 믿고 있다. 예, 대체적으로 예. 큰 틀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믿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또 당에서 어떻게 뒷받침해서 이어갈 거냐 이런 과제가 또 남아 있겠네요. 결국 당의 뒷받침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한치의 간극도 없이 당과 청과 여러 가지 현안들 조율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한다. 네. 이게 기본적인 원칙.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어제 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병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오늘 최고위도 같이 하셨고 예. 어떻습니까? 이 당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병도 원내대표의 선출. 한병도 원내대표 포함해서 네. 함께 후보로 나와주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아하. 또 우리 의원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선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4개월이라는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주요 당직 속에서 역할을 한 한병도 의원으로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병도 의원 비교적 무난한 비교적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분들도 또 이 다음에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최고위 아까 있었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꽃다발을 통해서 축하하고 있는 모습 함께 좀 보고 계십니다. 예, 국민과 함께 희망찬 2026년 그리고 이제 강덕구 최고위님이 또 꽃다발 받는 모습도 저희가 흘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1등으로 최고위원이 선출된 강덕구 의원.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뜻 또 이제 어제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의원들의 뜻 이게 투표 결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 얘기에 이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지난주 금요일 구형이 이러지 못했습니다. 뭐 다음날 새벽까지 갔는데 안 끝났더라고요. 결국 내일로 연기가 됐는데 많은 분노하고 계세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지, 왜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네. 국민의 마음을 음. 잘 좀 읽고 사법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도저히 우리 시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직연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결심 공판에서도 그 예능 프로 진행하듯이 진행하는 모습 보니까 국민들이 애들 너무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윤석열 피의자의 모습도 그렇고요. 네. 또 변호사들의 변론하는 모습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직연 판사는 즐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답하고 진짜 네. 열받는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분노가 제 치밀어 가슴 오르는. 속에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요. 자,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이후에 당의 상황 또 당이 가야 될 길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김경 시의원 자진 귀국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고 그리고 혐의 인정하는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혁신당은 손을 잡고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특검 주장. 저는 특검
지금 통일교 특검 안 받았죠. 안 받잖아요. 예. 진짜 특검 해야 될 거나 안 하고. 안 하고. 예. 예.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지금 김경영 의원이 진술서 내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당사자들 부르면 금방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또 이것까지 특검으로 가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혹을 파헤치자라고 특검을 하겠다, 손 잡는다.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특검 주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쪽 대질 신문하고 내용 확인하고 그러면 뭐가 네. 문제가 있는지 뭐가 틀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특검으로 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동의할 수도 없고요. 예. 상식선에서 볼 때 예. 특검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통일교 특검 언급하셨지만은 통일교 특검 지난해 여야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 신천지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통일교 특검 하자는 그 내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힘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지 네. 이게 뭐 더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 아닌가요? 아 신천지 들어갔다고 왜 반대하냐? 그럼요. 저는 아하. 어떤 경우가 됐든 종교와 정치가 밀착되거나 유착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정교 분리국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네. 저나 모든 국민들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교 유착은 안 된다. 어떻게 정치에 종교가 개입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상황.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종합특검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아마 15일 처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필리버스터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차 종합특검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1차 특검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을 토대로 미진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 그래서 다시는 김건희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내란의 내자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네.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역사 청산이라는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저나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또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상황들이 또 반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저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내란 세력 정리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장동혁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야말로 정부적 판단 잘해야 될 겁니다. 아. 저희들 입장에서 예. 저런 모습 계속 보이면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케이죠. 그러나 저게 예. 국민의힘을 우리가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공분을 갖고 오고 공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네, 강조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은 내란 청산 그리고 그것과 연계돼서 국민의힘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이 없잖아요. 전혀 그동안 보여줬던 국민의힘이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거짓사가 포함해서요. 이제 마지막 국민 여러분께서 청산하고 정리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정이 안 되잖아요. 자정이 안 된다. 근데 뭐 변화할 거다라면서 당명을 다음 달에 이제 바꾸기로 했대요. 제가 예. 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강북구가 아닌가요? 강두구 맞죠? 강북구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제가 아까부터 당명 바꾼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좀 받고 있는데
여러 이제 댓글들을 주고 계세요. 이제 필버당으로 바꿔라 이런 댓글도 있고 필버만 한다. 필버당, 예. 필버당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당명을 바꿀지. 당명 바꾼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속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그러셨습니다. 민정당에서 네. 한나라당에서 지나서 국힘당으로 왔잖아요. 네. 저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두환 세력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다 이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그야말로 포장만 살짝 바꿨을 뿐이지 네. 포장 안에 들어있는 실체 본질은 그대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당명을 바꾸기 전에 내랑 관련된 분명한 입장, 윤석열에 관련된 분명한 입장 네.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의원님의 생각이 최고위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혐의로 이제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정부와 용역업체 관계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김씨 등이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건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한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혐의 이걸 지금 받고 있는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재판 또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 다음 달 10일 열리게 되는데 일단은 이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시 그러니까 이 인수위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하라는 지시 받은 그 상황에서 누가 이걸 인수위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고 그 윗선이 누군지 이건 못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2차 특검에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지내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요. 아주 미세한 부분을 용역사에서 예를 들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네. 이렇게 50% 이상 변경을 요청하는 그리고 그러니까요. 종점 변경이라는 걸 변경 요청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전무후무하다. 예. 두 번째로 뭔가 커넥션이 없으면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한 거잖아요. 인수위에서 국토부 관계자한테 국토부 관계자가 다시 용역사 네.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인수위에서 누가 버튼을 눌렀냐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된 핵심입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핵심이 안 밝혀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2차 특검이 꼭 필요하다. 그 점의 예. 하나의 요인도 이 사안이다. 그리고 예. 그 인수위 때 있었던 두 사람이 다 다시 청와대 가고요. 이 사람들이 예. 또 국토부 차관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위에 있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예, 장관도 되고 예. 차관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청와대에도 갔다가 나중에 차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밝혀지면 네. 그야말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된 본질이 실체가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 인수위에 누구에게 네. 버튼을 눌렀고 그리고 국토부에 그리고 발주사 관계자에게 네. 관련자에게 시켰냐 이 요거만 확인되면 저는 뭐 다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 공흥지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수사가 그래도 진행이 됐다고 하죠. 뭐 미지한 분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공무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공무지구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면 지방으로 갈수록 단체장들의 네. 영향력이 세죠. 양평군수. 근데 군수 예. 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군수 시장한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검사, 예, 네. 지청장. 지청장들. 근데 김성교 군수 때 네. 지청장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었네요. 근데 여주- 김성교, 윤석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술을 좋아한다. 그리고 네. 관계를 중요시한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중앙지검으로 갔을 때 예. 김성교는 계속 관계를 맺고 음, 그리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네.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김성교 전화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 우리 그런 의심이- 구례 직원들한테 예. 잘 봐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부담금이 또 안 나가고. 그럼요. 그걸 영원히 강덕구가 되고. 밝힌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흥지구 상황을 보게 되면 양평고속도로 이건 정말 또 어마어마한 그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누가 제가 해냈나? 공지구를 경험하고 예. 양평고속도로 제보를 받고 아하.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양평 공지구에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공간적 배경 음. 이런 것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한 겁니다. 확신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당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이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계속 밝혀내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강도구님께서. 그리고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 하나 만들 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어떻게 연결하냐 아하. 이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고요. 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러면 지방도로는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빼내면 지방도로까지 연결돼서 부동산 이쪽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런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데 네. 인수위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기획했다.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님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면 오마이 TV 시청자분들도 찾아오시고 알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앞으로 또 자주 모셔서 현안 또 당내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대 요구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잘 담아내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